이 돈 받고 이 일을 할 바에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알바하면은 요즘에 웬만한 직장인만큼 돈을 버는데 굳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막 봐가면서 힘든 일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일을 하기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이라는 것들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가치관이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이 생기는 거겠죠. 과거에도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직장인만큼 벌 수 있는 거는 또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뭔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고,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결국엔 저도 취업 시장에서 일을 하는 또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르바이트라는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그 시간이 아르바이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갔을 때 나중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정말 일자리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라는 것들을 시간을 굉장히 조금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는 내가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업을 나도 하고 싶지. 워낙에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경쟁, 성공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내가 취업을 하더라도 뭔가 주변의 소문만 들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기업을 갔대, 옆에 있는 사람은 중견기업 갔대, 공기업 들어갔대,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나도 뭔가 대기업을 가야, 내가 좋은 기업, 이름난 기업을 가야 나는 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내 눈높이는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은 뭔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취업 시장까지 안 좋아지니까 어때요? 취업이 안 되죠. 그런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도전을 할 만한 원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을 계속 가지고 갈 건데, 취업 시장도 자꾸 힘들어지면서 중고 신입을 뽑는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꾸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먹고는 살아야 돼요. 돈은 벌어야 돼요. 취업을 하자니 좋은 데는 가고 싶어. 근데 취업 시장이 거기에 받쳐주지 않고 내가 당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인 거죠.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닌 곳에도 많다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강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강소기업이 좋기 때문에 강소기업으로 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취업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 채용으로 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고 신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스펙의 어떤 불균형이 생긴 상황에서의 취업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2년, 3년, 4년의 시간을 도전하는 데만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적인 경력이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작은 기업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 2, 3년 정도, 1,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내가 더 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을 조금씩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업 시장과는 별개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중요한 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취업 준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양도 적고 실패의 양도 적어요. 그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내가 입사 지원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취업 준비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을 최소 100개, 200개 이 정도씩 합니다. 취업 준비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거겠지만 그냥 그 내가 원하는 기업이 떴을 때만 채용 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입사 지원을 내는 숫자가 10개, 많으면 2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실패도 많이 해봐야 성공이라는 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하는 양이나 횟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면접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필기 준비, 인적성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통 자기소개서 접수할 때 어때요? 보통 지원하기 마지막 날, 지원 마지막 날이나 하루 이틀 전에 입사 지원을 끝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서류 하나 제출하는데도 8, 9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 자기소개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희망하는 그런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자기소개서 양식이라는 것들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입사 지원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또 다른 기업에, 그 똑같은 기간에 있는 다른 기업에 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필기나 인적성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는 양을 늘려서 이제 취업에 좀 빨리 할 수 있는, 좀 작은 성공이라도 많이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든 취업 시장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전략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영상에서 앞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